여러분들이 그게 드라이브 마이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두 명의 축이 있잖아요. 일상을 견뎌내는 사람 바냐와 소냐. 40대 아저씨와 어린 소녀 둘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 이게 드라이브 마이카에 나오죠. 가후쿠하고 미사키였잖아요. 오늘은 좀 배경이 바뀌었죠. 분위기를 바꿔서 집에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안톤 체홉의 바냐 아저씨예요. 단편하고 희곡에서 체홉이 대표적인 형식 실험들을 했던 게 20세기로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냐 아저씨를 고른 이유는 체홉의 4대 장막극이라고 해요. 갈매기, 바냐 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사실 세자매하고 벚꽃동산이에요. 네 개가 다 좋지만 뒤에 두 작품을 더 좋아하는데, 바냐 아저씨를 고른 이유는 드라이브 마이카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거기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3편을 텍스트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단편 중에 드라이브 마이카 같은 제목의 단편이 바냐 아저씨를 인용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영한 대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드라이브 마이카 영화 전체가, 만약 하루키 소설을 읽지 않고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안톤 체홉의 바냐 아저씨를 가지고 기본 텍스트로 해서 만든 영화인가 하고 생각할 만큼 이 바냐 아저씨가 많이 나오죠. 극중극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인지 체홉의 바냐 아저씨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 마이카에 대해서 재밌게 본 대목들을 바냐 아저씨하고 연결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안톤 체홉의 바냐 아저씨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 출판사가 사실 문학동네나 미음사나 의류문화사나 굵직한 데서 세계문학 전집으로 나오는 체홉이 있잖아요. 그런 펭귄에서도 나오고, 그런 대형 출판사에서 나온 문학 전집은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을 한다고 봐야 돼요. 편집도 꼼꼼하게 감수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봤는데, 뜻밖에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번역은 더 클래식에서 나왔어요. 장한 선생님. 이 장한 선생님이 석사 박사다 체홉을 하신 분이거든요. 장한 선생님의 체홉 희곡 번역이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대로 연극을 해도 될 것 같았고, 그리고 희곡이 번역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주고받는 대사하고 짧은 지문만 가지고 이 심리적인 흐름을 쭉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대사가 소설만큼 미묘하게 설명을 다 해주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번역한 걸 읽어보면 희곡을 이 대사에서 이 배우가 왜 갑자기 화를 내지? 이쯤에서 둘이 왜 싸우지? 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되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체홉 희곡을 잘못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장한 선생님 번역은 미묘하게 쌓아가는 갈등의 과정, 그 엇갈리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을 먹고 대화하는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대목들을 우리말로 잘 옮겨주셨어요. 저는 체홉 희곡은 장한 선생님 번역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편에서 또 마음에 들었던 건 뜻밖의 그런 큰 출판사에서 나온 문학 전집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단편에서 마음에 든 건 백준현 선생님 번역이 전 제일 좋더라고요. 다들 잘 하셨는데, 그리고 평균 이상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단편도 역시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그 텍스트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이어지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모든 문장, 틀린 문장 하나도 없는데 읽어보면은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백준현 선생님이 그 보이지 않는 대목을 잘 연결하면서 단편 번역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홉에서 희곡은 장한 선생님, 단편은 백준현 선생님, 대형 출판사가 아닌 곳에서 나온 체홉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냐 아저씨를 더 클래식의 체홉으로 봤는데요. 이 바냐 아저씨는 1, 2, 3, 4
4개의 막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1막에서는 뭐 주인공들이 주요 인물들이 다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묘한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바니 아저씨는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농사만 짓고 살았구나. 소냐는 바니 아저씨랑 같이 시골에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바니 아저씨의 어머니는 소냐의 아버지 교수님을 아주 존경하는구나. 소냐의 아버지인 그 교수님은 몸이 좀 불편하구나. 은퇴하고 시골에 왔구나. 그리고 한참 어린 여자 옐레나하고 결혼했구나. 옐레나는 아름답구나. 아스트로프라고 초반부터 나오는 세레브리아코프가 그 교수님이었고, 아스트로프라고 첫 장면부터 나오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아스트로프는 바냐의 친구구나. 소냐는 아스트로프를 좋아하는, 좀 친근하게 대하는구나. 마리나라는 유머가 있구나. 그런 셀레긴이라는 사람이 같이 친구로 나오네 하고 그런 거를 한번 쭉 보여줘요. 1막에서. 2막에서는 세레브리아코프는 아프다고 하는데, 통풍이어서 아프다고 하는데 계속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바냐는 옐레나한테 자기가 사랑한다는 걸 고백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로프하고 소냐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걸로 봐서 소냐가 아스트로프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옐레나하고 소냐는 서로 서먹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젊고 아름다운 여자랑 재혼을 했으니까 소냐 입장에서는 이게 편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화해를 하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대목이 2막입니다. 그다음에 3막에서는 그게 좀 더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옐레나가 아스트로프에게 소냐가 당신 사랑하는,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모른다면은 당신도 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집에 더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스트로프는 옐레나한테 그거를 왜 당신이 나한테 물어보죠? 하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옐레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옐레나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옐레나는 아스트로프하고 키스하는 걸 바냐한테 들키니까 몹시 당황하면서 이제 여길 빨리 떠나려고 해요. 남편인 세리브리아코프도 영지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결혼한 부인이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땅인데 그게 이제 소냐한테 보통은 물려지는데, 세리브리아코프가 이 땅을 팔려고 해요. 이 땅을 팔고 유가증권을 사서 그 이자로 사는 편이 지금보다 훨씬 낫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바냐가 몹시 화가 나서 총을 들고 와서 세리브리아코프를 쏘려고 하죠. 2발을 쐈는데 명중을 못 시킵니다. 혼비백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막에서는 이제 바냐는 후회하고 자기가 바보짓한 걸, 세리브리아코프는 깜짝 놀라서 이제 옐레나와 떠날 준비를 하고 화해를 하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남아서 소냐하고 바냐는 남아서 농지의 일을 다시 평소처럼 하고 있죠. 아스트로프도 짐을 챙겨서 떠나고. 그러니까 이 극 전체를 보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없어요. 변화가. 땅도 팔려다 안 팔았고, 사람들 사랑도 하려다가 다 안 했고, 옐레냐하고 세레브리아코프가 와가지고 그 바니 아저씨하고 소냐가 살던 질서가 잠시 일상이 한 달 정도 깨졌는데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로 연극이 끝나요. 그리스 비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고 인물들이 큰 운명적인 일을 겪고 엄청난 결론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셰익스피어만 해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체홉이 보여줬던 연극의 혁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플롯, 사건 이런 걸로 관심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분위기극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일상의 한 단면이에요. 연극이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가 큰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끝나요.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뭐 줄거리를 제가 지금 요약했지만 좀 산만하게 들리셨을 거예요. 이 줄거리가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일상의 단면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체홉의 연극을 처음에는 제대로 연출을 못했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는데, 갈매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니슬랍스키하고 니미로비치 단첸코의 모스크바 예술극장하고 만나면서 이런 분위기극을 제대로 살린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홉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갈매기를 처음 연출을 해서 모스크바 예술극장인 무대에 올릴 때, 그때 올가 크니페르를 만나요. 그래서 올가가 갈매기의 여주인공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체홉의 4개 장막극에서 올가는 다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역할을 여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니 아저씨의 줄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드라이브 마이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두 명의 축이 있잖아요. 일상을 견뎌내는 사람 바냐와 소냐. 40대 아저씨와 어린 소녀. 둘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 이게 드라이브 마이크에 나오죠. 가후쿠하고 미사키였잖아요.